겨우 3명이 조직 전체 매출을 내야 하는 구조다 보니까 한 사람의 위기가 전체를 흔들기도 하죠. 누군가는 우리 팀이 참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쵸? 누군가는 그 정도면 휴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저한테 필요했던 건 개인 워크숍이었어요.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는데 단순하게 말해서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생긴 번아웃이다 보니까 결과를 내는 것밖엔 답이 없더라고요. 뭐 이민이라는 특수사항이 좀 크긴 했지만 그래도 핵심은 결국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내지 못하고 있다. 레이나야 정신 차려라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워크숍을 선택했다 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바빴어요, 저희. 너무 바빴어. 너무 바빴지. 컨설팅 프로젝트 큰 게 2개가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중간중간에 강의들이 있답니다. 특히 4월 달에는 저희가 기아의 채용 브랜딩 강의를 갔어야 해가지고 그 강의 준비해야 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서로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했던 각계 전투를 하며 뛰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따로 또 같이. 부제가 끼쳤던 영향 많죠? 레이나는 가셨지. 헤이즐은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게 제 눈에도 보이는 이 광경들 속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참 많았던 것 같고요. 기아 강의를 준비해야 하는 타이밍에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는 해봤는데 오프라인 강의는 처음 해보는 거였고 또 저희가 대기업 강의는 처음 나가보는 경험이어서 정말 어려웠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근데 이제 데이나가 안 계시는 환경 속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물론 데이나가 언제든지 연락해라 라고 해주셨지만 정말 마음먹고 시간 갖고 가신 건데 집중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내가 이 타이밍에 이걸 여쭤봐도 되는 걸까? 연락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혼자 좀 끙끙 앓던 시기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에 단히 걱정하시지 않게 하려고 별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집에서는 너무 힘들다. 우리 엄마가 없을 땐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식이었달까요? 어찌 보면 그때 또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의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일이 정말 잘 되고 그게 고객한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임팩트와 경험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도 제 영역 안에서 제한 없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크루들한테 미안하기도 했죠. 그때 특히나 더 헤이즐과 단이 되게 중요한 기업 강연이랑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저 혼자 오프가 되는 것도 누티드 팀으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부담도 됐었어요. 방콕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컨설팅을 같이 뛰는 멤버였기 때문에 같은 분기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같은 시기에 휴가를 다 같이 떠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와서는 저도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들이 많이 생기고 근데 저한테는 훨씬 더 미안했던 게 크루들이 비전 없이 뛰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번아웃 해결책으로 간 거긴 하지만 매 분기나 적어도 반기에 한 번은 개인 워크숍을 계속 가왔거든요. 누티드를 창업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2021년에 혼자 첫 번째 프로젝트 끝내고 가서 그때 결심한 거였어요. 근데 웃긴 건 제 주변에 대표님들이나 친구들 심지어 남편까지도 도대체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는다고 뭐가 나오냐. 되게 신기하게 여겨요. 이거는 구독자분들도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방법론의 구조를 나누면 한 3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3박 4일 4박 5일 워크숍에서 가져와야 될 결과값을 정확하게 설정하고요. 그리고 매일 어떤 일을 할지 대략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세웠던 내가 이 워크숍에서 뭔가를 가져오겠다 하는 결과값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내리면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해외 아티클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리고 영상이나 그런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을 이제 그때 인풋을 미친 듯이 넣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비전을 고민하러 가셨다. 전체 경제 변화에 대한 흐름도 보셔야 되고 우리 분야에서 되게 요즘 되게 트렌드고 진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깊게 파보기도 하고 이건 좀 특이한데 아예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에서도 되게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인사이트풀한 어떤 자료들은 읽고 보는 것 같아요. 인풋을 흡수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 확장시켜요. PT 나오고 나서 GPT랑 대화하면서 일을 합니다. 진짜 끝없이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질문들을 이제 꺼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교수를 흡수하셨기 때문에 받았던 생각들, 메모들을 보면서 그 답을 써내려가요. 이 시간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저도 모니터만 보면서 1시간 동안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할 때도 있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기도를 드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상 신기하게도 답이 꾸역꾸역 만들어집니다. 이게 제한된 일정으로 워크숍이 끝이 있잖아요. 그리고 크루들한테 약속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그 결과를 가져갈 거라고. 그러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 뇌 뒷부분에 3층에 지하에 계속 좋다, 저거 좋은데? 좋다, 좋은데? 하던 것들을 하나로 싹 퍼즐을 맞춘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전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단 우리 보내드리길 잘했네요. 너무 뿌듯하네요, 정말. 그리고 워크숍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쉬었습니다. 그 가까운 파타야에 가가지고 남편이랑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알람도 안 맞추고 일어나고 정말 오랜만에 휴식을 취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대표가 몇 날 며칠 연락 두절이 된다.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파서 심각한 일이다 하면 모르겠지만 아무리 제 오프가 우리 팀에게 중요해도 고객한테 제공되고 있는 저희 성과나 크루들의 퍼포먼스를 해치는 방향이면 안 되잖아요. 오프 기간일 때도 매일 1시간 정도는 오늘 하는 시간을 만들어둬요. 그래야지만 크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지로 매일 이 시간만 로그인을 하겠다. 그때 답변을 다 드리고 혹은 미팅을 잠시라도 이렇게 짧게라도 하자. 근데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를 하라고 하죠. 안 그러면 크루들이 불안해서 대표의 오프를 어떻게 지지해 주겠어요. 데이나가 일주일 정도 솔로 워크숍 다녀오시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해주신 순간 저희 손안에 있는 과업들의 리스트를 쭉 둘러보면서 데이나가 함께 꼭 해주셔야 하는 업무가 무엇일지 좀 우선순위를 나열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또 가져오고 이건 꼭 데이나가 같이 해줘야 돼 라는 영역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요청드려도 괜찮을지 계산하고 설계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솔로 워크숍에서 복귀하는 데이나가 안정적으로 프로젝트에 온보딩 하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세팅하는 것도 PM의 역할이다 라고 헤이즐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신 적이 있어요. PM으로서 데이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어야 데이나가 안정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을지 그 고민을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저희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느낀 부분인데 데이나와 미팅할 수 있는 일정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미팅할 때 모든 의사결정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미팅을 준비할 때도 훨씬 더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데이나가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재료가 뭘까? 이 정도면 충분할까? 이 미팅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신경 썼던 지점들이 액션 플랜이었던 것 같고요. 그 뒤로 그 습관이 정말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돼서 좋은 퀄리티의 내부 미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요. 두근두근 사리카! 데이나, 저희처럼 규모가 좀 작은 인원이 큰 매출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사실 한 사람의 부재나 위기가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흔들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일을 앞둔 팀원일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짜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위기라는 게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대표님들이랑 팀을 만나다 보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위기 상황들을 듣잖아요. 핵심 인재 그리고 리더급들은 대부분 일을 되게 잘 하시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셨을 거고 책임감이 엄청 크신 경우가 많아요. 책임감과 부담감에서 되게 쌓여가는 것들이 이 위기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대부분 본인이 지치신 경우를 저는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건강에 이슈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많이 대표님들이나 이제 리더분들한테 미리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대표님들이 직접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의 불안감이나 책임감의 팔이 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어떻게 이걸 타개할지 모르는데 리더나 조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거에 계속 의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좀 자주 대화도 나누면서 지금 요즘 힘든 건 없는지 아니면 사적인 영역에서도 정말 큰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캐치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좀 대표님들이 직접 이런 걸 하시기에 너무 바쁘시거나 아니면 조직이 좀 크다 하면 저는 리더들 간에 좀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관계성을 그들끼리 구축을 좀 해놓으면 리더들끼리 사담을 나누다가 누가 이렇게 들었는데 하고 대표님한테 알려주거든요. 빠르게 위기 소식을 감지할 수 있어요. 투명하게 계속 서로가 모니터링 되고 있는 관계, 감시가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기를 빨리 포착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지면 좋은 것 같고요.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헤이즐은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니까 내 위에 상부 리더들이 갑자기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번아웃이 왔다.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힘드시다고요? 버티셔야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텐데 내가 번아웃이 왔어. 나 좀 도와줄래? 라는 리더를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전 직장들에서도 보통 리더분들이 힘드실 때는 술을 드신다거나 말을 안 하죠. 부모님들이 혼자 삭히시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리더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내가 최대한 돕겠다, 그에게도 팔로워도 환경이잖아요. 그 리더가 다시 또 일어나시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이런 역사들이 쌓이면서 문화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팀이구나를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역시 각자 개인이 모였지만 우리의 시너지가 팀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저희 팀이 겪는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다른 조직분들, 다른 기업과 리더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계속 겹쳐지니까 저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발가벗겨지는 기분이긴 하지만 다 같이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좀 더 방법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감사해요, 데이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누틸드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이런 주제 다뤄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거 궁금하다 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볼게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